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에너지 쪽에 얘기하셨는데 네. 전기 에너지 쪽이 맞고요. 그린일 네. 쪽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나온 이유는 이제 현재 정부가 정책하고 있는 정책 관련주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진을 두 개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네. 비츠로테크는 전력의 생산을 공급하고 있고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그리고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사진을 보셨듯이 종목은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고요. 두 번째는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한수원에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해체 계획서를 초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박차를 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먼저 해체까지의 난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난관은 무엇이냐면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처리 방안은 구체적인 계획은 초안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비츠로테크는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서 핵 폐기물이 하나인 폐핵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서 도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뉴딜 정책 관련주인데요. 현재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비츠로셀은 스마트 그리드 핵심 인프라 지능형 검심 인프라 리튬 1차 전지를 국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는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 임원사로서 스마트 그리드 핵심인 진단 그리고 감시 가능 전력기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실시간 전력을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 전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격 자동 계측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가시화될 시에 비츠로테크에게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방금 제가 앞서 언급한 정부 정책 수혜주 두 가지 이는 정부 정책이 있는 한 정부가 있는 한 죽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모멘텀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대까지 세계 1위의 글로벌 리튬 1차 전지 업체의 성장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회사의 재무입니다. 재무제표가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제가 앞서 언급드린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면 중장기적 투자 관점까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매수가는 6,200원, 현재가 부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손절가는 6,000원 짧게 잡고 매도가는 8,000원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은 하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전쯤인가 두 달 전쯤인가 아마 종목을 들고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마 60만 원을 돌파를 하냐 안 하냐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충분히 뛰어넘고 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알기 전에 일단 삼성바이오 에피스 설명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1분기 유럽 지역 자가 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 세계 제품에서 매출액이 2억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2억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2억 달러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등 4가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에이빈시오라고 합니다. 에이빈시오는 지난 26일 유럽 의약품에서 시판 허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2에서 3개월 소요가 거친 다음에 최종 검토를 통해서 판매 허가가 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박 행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반기 7건 의약품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수주액이 지난해 대비 1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4일 유럽 제작사와 그다음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약 7천억의 54%에 해당하는 약간 3,800억 규모의 CMO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치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CMO를 크게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만 총 4,680억 계약을 했고요. 6월에는 스위스 및 유럽 제약사와 총 6,700억 규모를 계약을 하면서 현재 계약되는 수주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바이오 투자 심리가 계속 확대되고 증시가 살아난다 싶으면 저는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하트를 드렸습니다. 되게 좋은 회사고 지금 현재 기술주 그리고 미국 오늘 나스닥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기술주들의 반등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증시의 단기 고점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일단 X를 드렸고요.
일단 LG화학은 2분기 실적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에서 성장성이 가시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LG화학 2분기 매출액이 7조 2천억이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은 4,290억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약 53% 증가한 수치로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도드라진 성장세가 있었고요. 이는 저가 원료 도입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됐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에서 466억 흑자 전환을 통해서 대폭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배터리 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에서 왜 상승했냐라고 봤더니 지난 4월에 32,000대였던 전기차들이 그다음 5월에는 47,000대로 증가하는 수치로서 빠르게 회복된 유럽 친환경차 판매로 인해서 폴란드 공장의 수요율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전지 증설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 빠른 램프업을 통해서 소형 전지 수익선이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배터리 사업부 성장 가시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라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석유화학 부분에 견조한 스트레스를 감안을 해서 기존 사업부 목표가 좀 상향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 확인될 배터리 사업부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증시의 단기 고점으로 인해서 어느 기술주들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X를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하트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테드 매수 의견은 X를 드리겠습니다. 네, X에 대한 의견에서 되게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어제였죠. 어제 중국 한한령 해제 공식화로 인해서 엔터주와 그다음에 컨텐츠주가 일제히 급등, 그리고 화장품까지 급등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아시아 최대 중국 여행 기업인 트립닷컴 그룹에서 시트립과 공동으로 슈퍼부스 라이브쇼를 통해서 한국 관광 상품을 판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 관광 상품을 중국 전역에 판매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는 2017년 한한령 이후 처음이라고 해서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공식 인정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동종업계죠. JYP나 SM들은 마지막까지 수급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키스트는 상승했다가 밑으로 쭉 빠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후 지지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고요. 추가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 프로모션 일뿐 그 이상의 확대는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빅히트 BTS라는 재료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다. 라고 해서 매수 의견은 X를 드렸습니다. 디바이스 ENG에 대한 의견은 하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ENG도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디바이스 ENG에 대해서 기업을 먼저 살펴보자면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에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IT 섹터 내 OLED, 그다음 메모리, 비메모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중국 OLED 장비 수주로 인해서 2분기 본격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가 약 1,242억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제품 납품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조금 더뎌졌지만 2분기부터 정상화를 통해서 매출액이 약 41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2억 원 기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투자에 따라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고요. 올해 매출액을 살펴보자면 1,3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에도 불구하고 예상 실적 기준 PER은 4.5배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최대 고객사의 D램 그리고 평택 낸드 투자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 반도체 부문 실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 또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매수 의견 하트를 드렸습니다.